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IQ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았다라는 정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2023년에 이스라엘에서 연구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음, 방금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린 것도 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우리 뇌까지 전달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겉 브레인 엑시스, 장, 뇌 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아마 네이버나 유튜브에 가셔서 장, 뇌 축이라고만 아마 해보셔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인간의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장 안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우리 뇌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세로토닌, 저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세로토닌의 양이 뇌에서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가 그 사람이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세로토닌의 양이 자꾸만 부족해져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다 보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의 유일한 약이 이 세로토닌이 어딘가로 흡수되는 걸 억제해서 강제로 세로토닌의 양이 뇌 안에 많이 남아있게끔 해주는 그 약을 저희는 SSRI,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재흡수 인히비터, 억제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세로토닌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쪼개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세로토닌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행복 호르몬부터 뇌에 안정감을 주는 가바라는 물질부터 저희가 이번에 우울증을 동물 실험으로 연구를 했더니 우울감이 없는 쥐들 같은 경우에는 인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인돌이라는 것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찌꺼기들이에요. 근데 이 찌꺼기조차도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이 찌꺼기가 충분히 없어지지 않으면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장 안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해독작용을 해주는지 약을 만들어주는지에 따라서 뇌 기능들이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결국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1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것과 이 아이들이 어떠한 대사물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러니까 나쁘다는 걸 압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으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리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솔루션이 있는가? 이 솔루션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이걸로 저희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MT라고 하는 이게 다른 사람의 분변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 담아서 먹는 방식.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보니 저희가 뭐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대사물을 만들어낼지를 유추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실제로 이거는 3세대 기술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여러분의 분변을 받으면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을 저희가 여러 개로 복제를 하고 그 복제한 미생물에다가 물질들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유추하는 방식의 3세대 기술이 아니고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회사인 세레스라는 회사는 그거는 못해. 그렇게 말고 그냥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의 똥을 동결 건조해서 캡슐에 담아서 그냥 그거를 먹어. 라는 방식이 유일한 솔루션. 그거 외에는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랩이 그만큼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뤄낸 제품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내고 제가 오늘 즉석 Q&A를 20분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40분 플러스 20분으로 주셔서 5분 남았거든요. 5분 동안 제가 결론 내고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아, 맞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뒤에 핵심 질의 응답, 저희 유명한 아이들 성장 관련 질의 응답이 또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빨리 하고 즉석 질의응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본다면은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어, 헬스케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면역, 암, 소화기계 암, 뇌기능, 대사질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식품의 개발,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 치료제의 개발, 진단, 개인 맞춤형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LBP라고 하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평균 성장률이 100%라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산업계가 5% 정도 성장률을 가지면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10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계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실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음으로써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미국은 10년 이상 연구를 지속해왔고요. 하지만 미국이 10년간 했던 연구를 아메이가 1년 만에 뒤집었고 저번 달 기준으로 아메이가 4만 8천 내에 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DB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아메이가 전 세계 넘버원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나 이런 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Q&A랑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제품 개발 능력, 이 연구에 대한 열정, 마케팅 잠재력, 퀄리티 컨트롤 기술 등과 저희의 기초 기술이 만나서 사실은 90% 아메이에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 없이는 이런 제품이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이 어렵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유니크한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온 히스토리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키팩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그 눈 달린 면역, 왜 어떻게 면역세포가 중요한가? 특히 똑똑한 면역세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오늘은 근육과 성장 이야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아이의 면역세포를 교육시켜서 면역세포 안에 건강 면역이라는 각인을 남겨놓게 되고 이것은 평생토록 이 아이들이 대사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이 되는 위험들을 얼마나 많이 줄여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핵심 Q&A 내용들, 어,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낮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낮은데 건강 지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왜 결과값이 매칭이 되질 않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1세대 기술과 대사체라는 2세대 기술을 같이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방 안의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좋은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저희가 엄청나게 좋은 공장을 지어놨다면 이 공장에서 정말 좋은 의약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공장 지어놨다고 해서 공장에다가 전기도 안 넣어주고 원료도 넣어주지 않고 물도 안 주는데 그냥 기계에 갖다 놨다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내 미생물 다양성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그 미생물들한테 방부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이 미생물들이 정말 단단하다라고 하는 미생물들도 당분은 1.2% 이상의 당분은 스트레스상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마시는 콜라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1.2%가 아니라 10%에 육박하는 당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너무 과도한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내 미생물의 활성을 억제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성이 아무리 높아봐야 단세지방산이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아무리 뭐 엄청나게 다양하다고 하셔도
그 다양한 아이들이 쭉정이만 모여 있다면은 건강 관련 미생물 지표에 걸리지 않는 아이들로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건강 관련 지표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관련된 아주 알짜배기 미생물들만 남아 있다라면은 그거는 건강 관련 미생물 지표는 좋지만 다양성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점수 하나로 모든 거를 끝내버릴 수 있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85점, 당신은 90점, 이렇게 끝내버렸으면 정말 쉬웠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들이 하는 일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100% 매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건강에 연관성이 보이는 미생물은 잘 분포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미생물의 생태계가 잘 분포되어 있으나 미생물의 생태계가 다양한지 균등하고 풍부하게 살고 있는지 또는 이들이 역할을 아주 잘해서 대사체를 잘 만들어내는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무조건 꼭 같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엔자임 바이옴이나 밸런스 미딘 365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섭취해도 되나요? 엔자임 바이옴 같은 경우 함께 섭취하셔도 서로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엔자임 바이옴에도 미량의 미생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밸런스 위딩 같은 경우랑 비슷하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이 엔자임이나 저희 마이렉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약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당은 8m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 저희가 하루 종일 먹은 것들이 다 섞여서 한순간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네 시간 정도의 시간차만 두면은 여러 개 제품을 드신다 한들 그들이 같이 만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좀 두고 드시면은 가장 좋다라는 거. 다음 질문. 똑같은 환경에서 키운 연년생 형제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다른가요? 10세 남매 아이와 8세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논문에서 심지어 유전자가 100%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살아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의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게 지금 논문들의 결과이거든요. 왜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 순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 지표는 우연찮게 둘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 혈액 지표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충분히 쉽게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혈당을 딱 찍었으면은 옆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혈당이 그 순간 아주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하루 동안의 혈당의 변화를 계속 누적적으로 추적을 하면 그게 완전히 똑같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두 사람이 하루 종일 혈당이 움직이는 패턴이 100% 똑같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의 기록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을 방법이 없겠죠. 10년의 기록을 누적적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혈당치가 완전히 똑같을 수 있는 개연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누적 데이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아이가 겪은 환경에서 들어왔던 여러 스트레스와 변화가 누적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누적적인 결과를 봤을 때 두 아이가 똑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거는 불가능해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아이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서 약을 자주 복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약 복용 중에도 검사 가능한가요? 감기약에 항생제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항생제가 있는 약의 경우에는 복용 후 2주일 뒤에 흡연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결과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20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 아이가 한 달 정도 겪는
그 아픈 구간에서의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찍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한 6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항생제를 먹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소실됐다라는 그 상황은 이 아이의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지나간 이후에 체변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가 드리는 권장사항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제 아이가 감기약을 먹는데 그 안에 항생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관성 있고 뭐고 할 것 같아요. 왜냐? 그 항생제를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붕괴된 그때가 사실은 먹어야 되는데요. 맞춤형 유산균을. 그때 회복을 얼마나 빨리 잘 시켜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가 내가 어떤 공부가 부족하고 뭐를 더 해야 할지, 뭐를 더 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나는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기말까지 절대 시험 안 볼 거야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생제를 먹거나 방세척을 했거나 방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면 사실은 그때가 더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는 맞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전 결과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린다는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슈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잉랩을 통해서 마이랩 분석했고 먹었는데 효과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은 인체, 우리 몸과 미생물, 장 안에 있는 미생물과 미생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물질과 혈액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작용하는 인체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고, 개인 간의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왜 효과가 체감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중심이 배변 건강의 만족도. 왜 저는 황금똥을 못 사죠? 라든지, 저는 왜, 변을 하루에 2번, 3번을 보죠? 라는 그런 경향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그 말인 즉슨, 저희가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체감이라는 거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안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지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가지는 숙제라. 이것은 사실은 어떤 분이 느끼시는 쾌감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지표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신반원을 내는 거지. 그냥 먹은 다음에 왜 쾌변이 되나를 보시려면은 20만 원짜리 분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하면은.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질적 건강상의 지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체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을 4만 명을 넘는 분들의 설문을 보잖아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설문 내용에 와, 이분은 진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저는 장 건강 매우 좋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정상적이세요. 너무 정상적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 건강에 정말 안 좋고요. 저는 저의 배변 습관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 애매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랩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을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는 진짜 부터 Q&A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입니다. 언제 하루 중에 프로바이오틱 섭취하면 좋을까요? 옛날에는 아침에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많아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아메이에서 저희가 출시하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산에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지금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음식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는 위산이 가장 적기도 해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 물과 함께 섭취하시는 거 아주 좋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존율이 높고, 그리고 단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굿모닝이라는 루틴을 요즘에 하고 있죠. 아침에, 이 굿모닝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공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랩은 공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컴모닝은 만들어진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 내 공장의 스위치를 켜서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자. 그러니까 밤에는 공장을 리제네레이션, 마이랩을 통해서 공장을 가꾸시고 아침 시작은 스위치를 켜는 컴모닝으로 시작하신다. 이런 루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끌었고요. 일단 제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 그 즉석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어린이는 엔자임 바이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맞나요? 어, 왜 안 좋을까요? 저는 그 엔자임 바이옴이 어린이들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그 과학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근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이 엔자임이라는 것은 소화를 돕고 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좋다면은 당연히 아메이와 함께 출시할 때 어린아이들은 복용하지 마세요라고 당연히 저희가 했을 거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 예. 일란성 쌍둥이 그래프의 모양은 또 다른데 마이랩은 똑같이 1번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지금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4,500만 개의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랩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사이즈라고 할 수 있죠. 옷을 이제 가서 샀는데 이 집에는 요 옷 뭐 되고 있어요? 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프리사이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90을 입든 110을 입든 이 100짜리 옷 하나에다 내 몸을 맞춰야 되는 게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 있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랩은 90, 95, 100, 105, 110 이렇게 제품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103을 입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어요. 103을 입으시는 분은 100이나 105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 제품을 6개로 세그멘트, 분리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솔루션을 드리고자 하는 게 마이랩의 현재 목표이고요.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90, 91, 92, 93부터 뭐, 104, 105, 106, 107, 108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0개의 제품을 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세분화된 구조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전에 하나의 프리사이즈보다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맞춤형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쌍둥이 둘이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추천될 당연히 있고요. 어, 이 가족 중에 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머니와 자녀가 뭐 그래프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솔루션이 배정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것들이 아니고요. 한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약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파이토 뉴트리언트, 그 아주 좋은 원료들이고, 한약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흡수가 잘 된다라고 알려진 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약이기 때문에, 한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성장도 선천적인 것을 배제하면 후천적 영향 플러스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 방글라데시 어린아이들의 연구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선천적 영향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 먹은 아이들도 엄마 아빠 키에 따라서 키가 180이 돼야 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선천적인 것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거지. 아이들이, 어,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서울대에 가는 건 아니죠. 머리가 똑똑한 가능성에다가 충분히 인풋을 잘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준 인풋이 혈액까지 잘 가야지만이 후천적으로 훨씬 더 발달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정말 똑똑해서 가능성이 있는 아이보다 가능성이 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가득 채워서 서울대에 가는 아이들도 있듯이, 우리의 유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의 내용물을 채워주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양과 섭취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후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C형 간염약과 역류성 식도염 약을 드시는 분들은 검사가 가능한가요? 검사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병이 아주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섭취하실 때,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섭취하실 때는 의사분과 꼭 상담을 하고, 어, 그렇게 가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어, 생후 100일이 된 아기인데 신장에 혹이 있다. 혹이라고 하면은 아마 혈관종 같은 종류겠죠? 신장이기 때문에 마이렉 검사를 언제 하면 되고 혹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특히나 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료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런 것들이 마이랩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는 저도 너무 멀리 가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검사를 해서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어떤지 본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후 100일 된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거든요. 특히 생후 100일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0일, 110일, 120일만 해도 이미 다른 아이 수준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해 있을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거는 개의치 않아. 일단은 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돼. 나는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주기가 6개월보다는 좀 빨라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뭐, 일주일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검사의 주기가 그래도 한 3달 정도로 좀 빨라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위에 쪽에서만 하나요? 괜찮나? 이렇게 쭉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아서 쭉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까요? 5살 여아인데 365 먹을 때는 매일 변을 잘 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 먹고 악성 변비로 너무 괴로워해요. 멈추고 365를 기준점으로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소량만 들어가도 변비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복용한 지 3주 차예요. 저희가 이 마이랩을 통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장내 유기산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 유기산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가장 좋은 것인데, 유기산이 만들어질 때 생길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설사와 변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에서 물이 흡수되는 것은 삼투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산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이 흡수가 되는 건데, 물이 너무 많이 흡수되게 되면은 변비가 생기는 것이고, 물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설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아주 조금만 먹어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주 소량을 먹으면서 물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먹어보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고도 변비가 지속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랩을 아주 소량으로 나눠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마이랩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고 유기산을 조절하고자 하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현상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조금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든 거기는 한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유기산이 생성이 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먹으면서 양을 아주 소량으로 나눠서 먹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개월 차. 마이크로바이옴으로, 3개월 차에 들어오면서 두통으로 호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지만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두통이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나요? 미생물 제제의 부작용으로서 두통은 흔치 않습니다. 복통은 있습니다. 복통은 있을 수 있지만 두통 같은 경우에는 흔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이미 10시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해보면 가장 마지막에, 여기는 경비니까, 그거는 이미 됐고, 예, 최근에 자폐증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하여 치료적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돼 있는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폐의 첫 번째 치료제가 나온다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여기도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을 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정상인 아이들의 변을 초코 우유의 성상으로 만들어서 자폐 아이들에게 먹게 하였을 때 이 아이들의 자폐 증상이 상당히 많이 호전된다는 것은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사실 독일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 가장 첫 번째 의사들이 권고하는 치료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였을 정도로 그 자폐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지가 않지만 과학계에서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분명히 장에 있는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져서 뇌에 공급돼야 되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긴다든지 또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뉴로톡신이라고 하는 뇌 독소 물질들이 생기면서 자폐가 촉발된다라고 하시는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일단 원인은 장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왜냐, 자폐 아이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현상이 자폐 아이들은 보통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장 질환에서 촉발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뺐으면 좋았을 텐데 질의 시간을 좀 더 뺐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뒤에도 Q&A가 있다라는 걸 깜빡하고 발표만 40분을 하려다가 약간 좀 미스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대표님, 제가 계속 다 예, 읽어봤는데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저 예, 이거 예, 하나만 답변해 주실 예, 수 예, 있으면 예, 한번 예, 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의 테스트 결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티스의 균형이 좋아졌는데 5번에서 3번으로 바꿔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언제까지 검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그냥 3번 계속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솔직한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연구계에서 아메이보다 장기 연구를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메이가 내년이 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한, 어,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아직 과학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변화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안정적으로 그 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답이 없습니다. 아마 그 해답을 찾는다면 아메이가 가장 먼저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저희는 1년 이상 데이터를 모았지만 그 데이터들이 비특별화가 되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알아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특별화라고 하는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만 남은 상태로 6개월이 넘어 추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계속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의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게 어느 타이밍에 멈춘다면 저희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그 설문을 통해서 질문 더 이제 아직 답변 못 받은 것은 좀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다음 달에 마이크로바이옴 강의가 또 있습니다. 정리해서 또 이제 답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지우스 대표님께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신데 저희와 함께 입니다. 이렇게 영광 아이, 강의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아이, 감사드립니다. 여기 하트도 하나 올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예, 감사드리고요. 리더님들 설문에 많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종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5월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